현대경제연구원 주원경제연구실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통위가 벌써 세 번째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이제 3%대로 내려와서 그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면 다른 부분은 다 안 좋았는데 민간 소비가 받쳐줘서 4분기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4%에서 1분기 플러스 0.3%로 이제 간신히 역성장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여전히 이제 소비가 좀 받쳐주고 있다. 만약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버리게 되면 그 괜찮았던 소비 심리마저 죽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좀 위축되고 뭐 극단적으로는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배경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도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처럼 이제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사태, 그게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라든가 카드사라든가 이런 게 PF에 많이 불려 있어서 이런 부실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 중앙은행이 뭐 금리를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면 뭐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금리를 위로 올리는 방향은 거의 막혀 있다고 봐야 될 거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경기 둔화가 아주 가시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계 부채라든지 이런 이자 부담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감안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주장은 물론 타당하긴 한데, 일단 약간 시기상조라는 게 결론이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3%대, 그러니까 4월 소비자 물가 상승 3.7%로 많이 내려와 있긴 하지만 한국은행의 이제 물가 안정 목표인 2%하고는 아직 괴리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공요금이 인상을 했고 또 연내도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전히 물가는 이제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다음 달에 6월 달에 이제 FMC가 열리는데 아직 그쪽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뭐 사상 최고치이고 이런 것 때문에 환율 시장은 여전히 1,300원대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금 여기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물가와 그다음 외환 시장의 좀 불안정성을 높인다. 이런 불안 심리가 있어서 내리기는 좀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이 낮춘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존 이제 1.6%였는데요. 1.4%로 0.2 정도 낮췄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보다 이게 수출 쪽에서 상당히 좀 생각보다 침체가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이 작년 말쯤에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그리고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쪽에서만 보더라도 한 25%가 중국 시장으로 가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중국 리오프닝에 중국 경제 자체가 회복되는 조짐이 그렇게 크지 않다. 더구나 뭐 최근에 수출 통계를 보면은 중국 시장으로 가는 수출이 계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쪽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좀 침체 국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올해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낮춘 그런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사실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 결과를 봤을 때 언제쯤이면 우리도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기 흐름과 그다음 물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든 아니면 동결하든 상관없이 미국은 그 올라간 이제 그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할 것 같고요.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올해 인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만약에 국내 경제 상황이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수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와 소비 쪽에서 경제 성장을 받쳐줘야 되는데 그럼 지금의 금리 수준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수 경기를 어느 정도 진작을 시키려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이게 뭐 일부에서는 올해 3분기 정도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이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3분기도 좀 이른감이 있고 아마 4분기 빨라야 한 4분기 정도 10월이나 11월 이 정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 같고 금리 인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단 뭐 내달 또 미국 FOMC 있죠. 일단은 뭐 금리 동결 가능성을 예상하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5월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일부 연준 의원들이 금리를 오히려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원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놔두냐. 이런 의견을 또 제시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미국 이제 FOMC의 의사록은 이제 공개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회의는 이제 회의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은 미국 언론이나 그다음 시장에 공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금리를 인하하자라고 설령 속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바깥으로 표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물가 상승률 5%대 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밖으로 내보이는 그런 FOMC의 의사록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은 다음 달에 있을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동결을 주장하는 사람들 좀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다음 달의 상황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이 올해 연내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거는 시장에서는 물론 올해 연말쯤에는 지금의 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이 그렇게 금리 인하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이 FOMC에 참여하는 그 금리를 결정하는 이사들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의 좀 성향의 문제죠. 역시 이제 미국 연준도 물가 상승 목표 2% 거기에 너무 좀 매몰되어 있는 그동안의 어떤 발언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금리 인하가 연준이 올해는 좀 없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준이 물가 목표에 집착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주원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